가자지구 병원 지상에서 폭발로 수백 명이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한편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필수 구호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가자지구 병원 폭발을 이스라엘의 소행으로 규정한 이슬람권에선 격렬한 시위와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슬람권 밖 국제사회도 판단은 유보하면서도 병원을 향한 전쟁 범죄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중학교 옆에 들어선 대규모 노숙자촌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시 당국이 결국 한 달 만에 해당 노숙자촌을 철거했습니다. 어젯밤 말리부 지역에서 자동차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길 옆에 서 있던 여성들에게 돌진해 4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한인들도 많이 사는 뉴욕 퀸즈 플러싱의 다세대 주택에 6인조 복면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총을 겨누고 금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30대 남성이 총에 맞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가자지구 병원 폭발로 수백 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지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측은 서로 자신이 한 게 아니라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홍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17일 저녁에 발생한 가자시티 내 알-아흘리 병원 주차장에서의 폭발로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최소 470명이라고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또 부상자는 3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공습 때문이라는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유도미사일로 병원을 공습했으며 증거를 국제기구에 제출할 거라고도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responsible for this crime because it gave the permission and allowed the enemy and the occupation to commit those war crimes.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의 로켓 오발대문으로 결론 내렸다며 영상과 사진, 녹취 등을 차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There is no structural damage to the building. The walls stand intact. There are no craters. 하마스 대원들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도 배포했습니다. هم بيقولوا تعاون الجهاد الإسلامي إنه من عندنا هذا بيحكوا إن الشظايا تبعت الصاروخ إنه شظايا محلية مش زي شظايا. 책임 소재를 떠나 민간인이 대규모로 희생된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규탄 목소리가 이어지자 가자지구를 봉쇄해온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통한 가자지구 남부로의 구호품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물과 식량, 의약품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질들이 돌아오지 않는 한 이스라엘에서의 가자지구로 가는 인도주의 지원은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7일 시작된 전쟁으로 이스라엘에선 1,400명이 숨졌고 가자지구에서는 병원에서 일어난 폭발 희생자가 더해지면서 사망자가 3,50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스라엘 주장에 손을 들어줬지만 이슬람권은 이번 가자지구 병원 폭발을 이스라엘 소행으로 주장하면서 격렬한 시위와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수진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병원 폭발 소식에 이슬람권 국가에선 밤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하마스를 지원해온 이란은 물론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댄 레바논과 요르단, 중재자를 자처해온 튀르키예까지 이슬람권 전역에서 규탄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하마스와 통치권을 놓고 경쟁 관계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사흘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فاجعة كبيرة ومجزرة حرب بشعة لا يمكن السكوت عنها. 이슬람권 밖 국제사회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중 어느 쪽 잘못인지 판단은 유보하면서도 병원을 겨냥한 전쟁 범죄라며 이를 규탄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팔레스타인 민간인 수백 명의 죽음이 경악스럽다며
병원과 의료진은 국제 인도주의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동맹, 서방 국가들은 민간인 희생을 규탄했지만 병원 폭발 원인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Horrific and absolutely unacceptable. International humanitarian and international law needs to be respected in this and in all cases. 이런 가운데 남미 아르헨티나에선 현지 시각 18일 현지 미국 대사관과 이스라엘 대사관을 대상으로 한 폭탄 테러 협박 사건이 발생해 해당 공관 직원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역사상 초유의 연방 하원의장 해임 이후 공화당의 내부 분열 속 후임자를 뽑는 일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의장 후보로 각각 추천된 공화당의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를 놓고 의장 선출 투표를 실시한 결과 공화당 조던 후보는 당내 의원 20명이 이탈하면서 200표 득표에 그쳐 민주당 전원의 지지를 받아 212표를 획득한 제프리스 후보에 밀렸습니다. 이에 따라 두 후보 모두 당선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인 217표에 못 미쳐 의장 선출이 불발됐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고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2년째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총액 20억 달러 이상의 지원안 처리와 2024 회계년도 예산안 협상도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메카티 전 의장은 지난달 30일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2024 회계년도 임시 예산안 처리 후 당내 극우 성향 맷 게이츠 의원이 발의한 해임 결의안이 지난 3일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 의장에서 해임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인타운에 위치한 중학교 옆에 대규모 노숙자촌이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지난주 LA시 당국이 해당 노숙자촌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 해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타운의 한 중학교 옆에 들어섰던 대규모 노숙자 텐트촌. 주변 위생 환경과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지 한 달이 지나 지난주 시 당국이 결국 대대적인 철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노숙자들을 설득해 임시 거처인 호텔 등으로 옮기고 사흘에 걸쳐 텐트와 각종 집기들을 철거한 것입니다. LA 시장실은 이곳을 포함해 시내 4곳에 세워진 노숙자 밀집지에 대한 철거를 완료하면서 60여 명의 노숙자들을 임시 거처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LA시 당국이 대대적인 거리 청소에 나선 지 5일째. 여전히 이곳 노숙자들이 밀집해 있던 지역은 각종 쓰레기와 오물로 인한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는 나아졌지만 건물이 세워지고 있는 건설 현장과 학교 주변은 여전히 각종 쓰레기와 오물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죽어있는 쥐와 덫들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Better for the housing and the school since there was a lot of people and then it was basically dirty for the school and for the environment. So the first time they came, they just took like around like 4 houses from this basically that way, but now they took all of them completely. So LA시 당국은 현재 캐런 베스 시장 취임 이후 시의회와 카운티 정부, 노숙자 서비스국과 힘을 합쳐 노숙자들을 실내로 이전시키는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실 측은 프로그램을 통해 1,600명의 노숙자들이 거리 생활을 청산했고 지난해 12월 이후 실내로 거처를 옮긴 노숙자만 17,0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번 철거가 끝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학교 옆 노숙자촌 역시 이번이 벌써 2번째 철거였는데 언제 또다시 노숙자들이 이곳에 다시 자리를 잡을지 알 수 없습니다. 시 당국은 노숙자들이 임시 거처인 호텔에서 향후 영구 주거시설로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어디까지나 권고일 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 LA 노숙자국이 발표한 LA 카운티 내 노숙자 인구는 75,518명, LA 시내 노숙자 인구는 46,260명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9%와 10%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말리부 지역에서 어젯밤 자동차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인도로 덮쳐
4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는 어젯밤 8시 30분 말리부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에서 한 남성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통제력을 잃고 주차된 차량들과 2번 충돌한 후 길에 있던 여성들을 덮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2명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숨진 4명은 페퍼다인 대학 재학생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파손된 차량은 최소 4대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는 셰리프 대원에게 붙잡혔는데 음주 측정 결과 마약이나 술을 마신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사고 발생 지역 주민들은 최근 과속 차량이 증가했고 차량들끼리 경주하는 일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6인조 강도가 뉴욕시 주택가에 침입해 30대 남성이 총에 맞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KBTV 김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복면을 한 무장괴한 6인조 남성이 뉴욕시 주택으로 침입해 주민들을 위협하고 총으로 쏘는 등 끔찍한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퀸즈 플러싱 62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에 오늘 아침 5시 30분경 복면을 쓴 6인조 강도가 총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6명의 무장괴한은 다세대 주택 안으로 들어와 금품을 갈취하고 주택 밖에 주차되어 있는 레인지로버의 차키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층에 있던 세입자들이 해당 레인지로버 차량이 자신들의 차가 아니라고 말하자 현금 800불과 아이패드 등을 갈취한 뒤 레인지로버 차량 소유주가 거주하고 있던 다세대 주택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들은 창문을 깨트리고 주택 안으로 침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총격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도 일당이 쏜 총격으로 2층에 거주하던 31세 남성이 가슴과 팔에 총상을 입었으며 현재 그는 위독한 상태로 인근 부스 메모리얼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현재 뉴욕시경이 6인조 무장강도의 뒤를 쫓고 있는 가운데 아무도 체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새벽 이른 시간에 복면으로 전부 가린 채 총을 들고 집 안으로 침입하는 사건이 주택가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에 너무 두렵고 무섭다며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전국 평균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해 융자금을 내고 유지하려면 1년에 약 11만 달러 이상을 벌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레드피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주택 구입자들이 매달 지불해야 하는 전국 평균 주택 융자금을 부담하려면 1년에 약 11만 5천 달러를 벌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지난 8월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이자율은 7.07%였는데 10월 두 번째 주 평균 30년 고정 모기지는 7.57%로 올랐다고 레드피는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현재 부동산 시장은 주택 소유주들이 역대 최저 수준의 낮은 모기지 이자율을 받았거나 재융자로 이자율을 낮췄고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되지 않아 매물 부족 현상이 계속되면서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한 달에 지불해야 하는 모기지 융자금 상환 비용은 2,866달러로 지난해 2,395달러보다 20% 정도 비용 부담이 커졌지만 임금은 지난해와 비교해 5% 오르는데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중간 주택 가격은 148만 1,500달러로 월 모기지 페이먼트는 1,108달러로 나타났고 LA는 중간 주택 가격이 87만 달러로 나타나 월 모기지 페이먼트는 5,900달러로 1년에 최소 23만 7천 달러 이상을 벌어야 주택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인삼공사 미국 법인이 신제품 판매 확대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이우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부 지역의 유명 관광지 중 하나인 산타모니카 해변. 이른바 삼가로 불리는 차 없는 거리는 전국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늘 가득합니다. 유명 상점, 미국식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의 식당들이 자리 잡고 있고 다양한 문화 공연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삼공사 미국법인은 산타모니카 등 서부 유명 관광지에서 이동식 트레일러를 동원한 게릴라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동식 부스에서는 푸드 에즈 메디슨이라는 트렌드에 발맞춰 출시된 건강음료를 소개했습니다. It's good. It's refreshing. I like that it's like caffeine free, but it's all natural. And I'm excited to try this and maybe shop for it later. I feel energized just drinking this drink, and it's filled with fresh. Unique flavor in this drink. It's not like a normal energy drink or a beverage that you would get on a store shelf. 한국인삼공사 미국법인은 서부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동식 시음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웨스트 LA 지역에서 소비자들에게 신제품을 소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스토랑과의 협업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식 체인점 가부키와 협업해 한국 홍삼이 첨가된 음식과 음료를 출시한 데 이어 최근에는 190개의 체인을 거느린 와바그릴과 협업해 홍삼 허브 음료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K 문화가 활성화가 많이 되면서 저희 가게에서 계속 판매하고 있었던 K 립이 활성화가 많이 돼서 좀 잘 나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홍삼 제품이랑 관련된 음료수가 지금 출시가 돼가지고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되게 기대가 많습니다. 한편 한국인삼공사 미국법인은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홍삼 허브 음료 인지도를 확대하며 브리스톨팜과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로 판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